그래서 대구의 경북대 인근에 기존에도 무슬림들이 기도를 드렸던 그 장소에 네. 무슬림 이주민들을 위한 그 모스크, 그러니까 사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네. 결국에는 공사 중지 명령이 명령이 들어서 내려지고 이때부터는 좀 갈등이 본격화되는 본격화되는 거죠. 거죠. 이제 법정에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 반발도 이제 그 언론이 특히 조명하기 시작하게 됐죠. 그런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나 확신을 갖고 있는 한 가지는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좋게 끝내라는 말도 하였다. Don't touch! Don't touch! Don't touch! My God! Don't touch! Don't start! Don't touch! You start this! Pakistanais vivant à Daegu, en Corée du Sud, qui a filmé. Continuously doing it by various methods and by various actions. 그 돼지머리가 등장한 시점이 처음부터 돼지머리 탁 아니었죠. 아니 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소송이 들어갔고 그리고 소송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 2심, 3심 다 그 건축주들이 승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무도 방해를 못 해요. 누구도 방해를 못 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주민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가 감정적으로 없는 거예요? 수용을 못 하니까 법적으로는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좀 극단적인 방식의 반대 방식이 나온 게 돼지머리라는 그게 바로 2022년 네. 9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다음 달. 이후에 바로 다음에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그 이주민에 관련된 인권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 혐오의 상징적인 돼지머리가 등장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맥락을 들여다본다거나 과정을 들여다본다거나 할 겨를 없이 이거는 문제다라고 혐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 혐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 맥락을 조금 더 찬찬히 봤으면은 또 해결의 실마리를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갈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결의 기회이기도 한데 여러 번의 기회를 좀 계속 놓쳤고 네. 언론도 거기서 또 조명하고 해야 될 역할을 좀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럴 때 다 같이 처음 마주한 이 서로 어쩔 줄 모르고 또 공포심도 일부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갈피를 잘 잡고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올바른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정치인이에요. 거기 네. 북구청장으로 앉아있는 배광식 북구청장이에요. 그분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구청장님 지금 이슬람 사원 문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도 그 어디 한 뭐 몇십 분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제가 정확한 그 코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하다 들면 뭐 보니까 자국민을 보호. 맞아요. 그 말이에요.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국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 투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사실은 강력한 그 프로파간다죠.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면은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 있는 분들도 주민이에요. 북구 주민이에요. 그렇죠. 불법으로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주민을 임의로 반으로 갈라서 외국인들은 주민이 아니다라는 그 전제를 하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건 정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그리고 문제를 계속 꼬우게 만드는 거죠. 제가 2018년에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로 무슬림 국가의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 할랄이라는 우리 원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할랄이라는 게 사실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무슬림들이 따르는 문화인데 그중에 이 할랄 관광이라는 게 우리 한국 정부가 그 사드 문제에 터졌을 때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에 여행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다양한 이런 시장을 이제 조사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예. 중국인 다음으로 한국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숫자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할랄 관광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해서 그때 많은 예산을 쓰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 일이 터지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젊은 친구들은 한국은 아직 이슬람을 싫어하구나. 아, 그게 한국은 상징적- 왜냐하면 그 영상들이 뭐 테러리스트다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나도 거기 가면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말들 나왔어요 인터넷에. 우리는 한국이랑 짝사랑하고 있구나. 아유. 한국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관광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려고 하다가 취소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 언론에 나오면서. 그 다양한 여파가 많은 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거기 경북대에 있는 유학생들이 약간은 한국의 어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있는데 참 슬픈 게 뭐냐면 유학생들의 자녀 예. 친구들은 이제 한국말을 잘해요. 예. 현수막을 읽을 수 있어요. 맞아요. 현수막을 보면서 엄마 아빠 저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다 그게 이 사람들한테 주는 상처라는 거는 기록을 해야죠.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짝사랑이란 말이 참 가슴 아프네요. 이제. 네, 그죠.